여러분 안녕하세요. 콘텐츠 유니버스의 쌈장법사입니다. 오늘은 스토리텔링에 관하여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람들은 왜 콘텐츠를 소비할까요? 바로 긴장과 이완을 느끼고 싶기 때문입니다.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를 통해 긴장과 이완을 느끼잖아요.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 바로 스토리입니다. 그렇다면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구조가 있지 않을까요? 10년도 훨씬 지난 경험인데 제가 혼자 일본 오사카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오사카의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갔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우리나라의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같은 곳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마침 할로윈 축제 기간이라 곳곳에서 쇼를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쇼가 있어요. 마녀 복장을 한 진행자와 화가가 나왔습니다. 마녀 진행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관객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무대로 나와 모델이 되어주시면 여기 화가가 그림을 그려드립니다. 지원자 있으십니까? 대충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손들었고 한 여성분이 진행자의 선택을 받아 무대로 나왔습니다. 모델이 포즈를 취하고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화가가 그린 그림이 모델하고 닮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마녀가 갑자기 개입해서 왜 모델하고 닮지 않은 이상한 그림을 그리냐고 화를 냈고 화가도 왜 내 예술을 이해하지 못하냐면서 막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이때 뜬금없이 찰리 브라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찰리 브라운 아세요? 그 피너츠라는 만화에 나온 주인공인데 오히려 그 스누피가 더 유명하죠. 암튼 화가는 찰리 브라운과 정답게 인사를 합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다가 화가가 찰리 브라운 너 잠깐 여기 서봐 라면서 모델 옆에 포즈를 취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 좀만 옆에 더 붙어, 오케이, 딱 그 자세로 잠깐만 있어봐 하면서 막 그림을 그려요. 마녀 진행자가 곧 그림이 완성됩니다. 짜잔! 화가가 캔버스를 180도 회전시키니까 찰리 브라운과 모델이 함께 있는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굉장히 인상 깊은 쇼였습니다. 이 쇼의 기획자는 어떻게 기획했을까요? 기획자는 역순으로 생각했구나. 사건의 인과관계가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객의 시점에서는 화가가 그림을 그리다가 갑자기 찰리 브라운이 난입한 것이지만 기획자의 시점에서는 시간의 역순으로 화가는 처음부터 거꾸로 그림을 그린 것이고 처음부터 거꾸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섭외를 했을 것이고 적절한 시점에 찰리 브라운을 등장시켰을 거예요. 실제 사건과 미디어에도 이런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됩니다. 접촉, 인지, 판단, 행동, 결과 이런 순서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남자가 뭔가를 보고 막 무척 화가 나서 어떤 여자를 죽여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칼을 들고 쫓아가서 찔러서 그녀가 죽었습니다. 살인사건이죠. 가상의 상황입니다. 이 사건을 미디어에서 다루게 되면 사실, 분석, 관점, 사례, 결론 순서입니다. 먼저 이 사건의 결과에 해당하는 사실을 전달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강남역에서 20대 여성이 칼에 찔려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30대 남성으로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심층 기사가 나옵니다. 범행에 쓰인 칼이 무엇이고 용의자는 어떤 병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자세한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칼럼이 나오는데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개인의 문제일까?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는 걸 봐서 어쩌면 사회적인 현상이 아닐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가 나오는데 여성의 사회 진출이 70%가 넘어섰을 때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이런 사건이 있다. 1967년 런던에서, 1960년 뉴욕에서, 1986년 도쿄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부 관료나 정치인이 나와서 재발 방지책을 발표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됩니다.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연역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시간의 역순으로 사건을 추리해가는 것을 귀납이라고 합니다. 내가 보거나 경험한 사건들은 시간에 따라서 진행되지만 내가 보거나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때는 사건의 결과에서부터 원인을 찾아가는 순서로 전해야지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 때는 이 두 가지 흐름밖에 없어요. 연역으로 갈 것인가 귀납으로 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겠죠. 모든 콘텐츠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은 연역식으로 구성을 하고
논설문이나 주장하는 글을 쓸 때는 귀납식으로 구상을 합니다. 소설 중에 추리소설 있잖아요. 추리소설은 귀납식으로 구성합니다. 셜록이라던가 소년탐정 김전일 뭐 이런 콘텐츠 보면은 귀납적인 구성을 하죠. 그러면 연역의 사례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수경 씨가 나온 스페셜 K 광고입니다. 휴가 때 놀이공원 갈까? 바닷가. 등산 어때? 바닷가. 비키니 몸매? 보여주겠어. 스페셜 K 2주 동안 하루 2끼 맛있게 몸매 관리하세요. 멋진데? 빛나는 비키니 몸매 2주 동안 도전하세요. 휴가 때 어디 갈까? 바닷가. 그리고 허리살을 이렇게 잡아봅니다. 비키니 몸매 보여주겠어. 체중 조절용 시리얼 2주 동안 하루 2끼. 2주 동안 도전하세요. 이 순서가 접촉, 인지, 판단, 행동, 결과이죠. 결국에는 이 시리얼을 먹고 다이어트에 도전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 겁니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스토리를 만든 거죠. 휴가 때 어디 갈까? 라고 했을 때 남자친구가 뭐 바닷가라고 하면은 남자친구의 반응에 대해서 접촉을 한 거죠. 그리고 내 허리살을 인지를 했어요. 비키니 몸매 보여주겠어. 판단을 했습니다. 체중 조절용 시리얼 2주 동안 하루 2끼씩 계속 먹었어요.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다이어트에 성공하게 됐다라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문제가 있고 뒷부분은 해결이 있는 거죠. 명작이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예로 들어볼게요. 부잣집 철부지 스칼렛 오하라가 나와요. 철이 없죠. 그러다가 미국 남북전쟁이 터져서 개고생을 하게 돼요. 남편도 죽고 뭐 이렇게 부상자들이 많은 병원에서 고생하고, 그리고 피난길이 올라 막 비도 맞고 개고생을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땅은 다 폐허가 돼 있고 스칼렛 오하라는 풀뿌리를 캐먹으면서 결심을 합니다. 각성을 하죠. 다시는 이렇게 나와 내 가족이 굶주리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각성을 합니다. 그리고 강인하게 돈 벌기에 나서죠. 목화 농사를 짓고 강도를 죽이고 그 강도가 갖고 있는 돈을 이렇게 빼앗기도 하고, 두 번째 결혼을 하고 남편의 도움으로 세금을 냅니다. 목재 공장을 만들어서 돈을 벌기도 하고 해서 결국에는 다시 부자가 됩니다. 철부지가 개고생하더니 각성하고 돈 벌어서 성공했다. 이렇게 5단계로 설명할 수가 있죠. 네, 이번엔 귀납의 사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분석 관점 사례 결론 순입니다. 사실부터 나오죠. 스티브 잡스 형님께서 아이패드를 출시했습니다. IT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요. 사양은, 무게는, 기능은, 디자인은, 가격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다가 누군가 관점을 제시합니다. 아이패드는 지금까지의 미디어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미디어 도구인가? 그리고 나서 금속 활자가 생겼을 때, 우편이 생겼을 때, 신문이 생겼을 때, TV가 생겼을 때, 인터넷이 생겼을 때 우리 사회와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듭니다. 결론은 아이패드로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생길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문제와 대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광고인데요. 장호일 씨라고 아세요? 옛날에 그 015B라는 그 밴드가 있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아젤리아라는 이 연고 광고인데요. 저희 장호일 오빠가 딱 나오니까 여고생들이 오빠 하면서 막 이렇게 둘러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드름이 많은 이 자신감 없는 이 소녀는 나는 여드름 때문에 오빠 앞에 설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장호일 오빠가 딱 다가와서 자, 이걸 써봐, 아젤리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광고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제 앞쪽에는 여드름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하는 이 문제가 나오고, 뒷부분에는 이 연고 덕분에 여드름이 개선이 되었다, 이런 해결이 나오는 거죠. 이 여드름 문제를 해결한 이 소녀는 훗날 김희선이 됩니다. 영화든 소설이든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두려면 정보를 주거나 재미를 주거나 해야 됩니다. 그 정보에는 책이나 기사, 인물, 표, 차트, 여론조사 결과,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넣어서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재미 요소는 과장과 비유가 있겠죠.
정보와 재미를 같이 주면 제일 좋은 거고요. 정보와 재미 둘 중에 하나는 줘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연역적 구성과 귀납적 구성은 스토리의 뼈에 해당하고요. 정보 요소, 재미 요소는 스토리의 살에 해당합니다. 스토리의 구조와 정보 요소, 재미 요소를 융합해서 재미있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토리의 힘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자, 지금까지 쌈장법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